자, 이번 시간은 8번입니다. 8번 이제 이 거짓 진술 문제 치고 또 다른 유형인데, 자, A, B, C, D 5명 중 4명이 다음 보기와 같은 말을 했다. 이 중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그러니까 몇 명이다 아니라 다수야. 그 중에서 다음 중 거짓말장애인 모두 몇 명인가? 어떻게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 진술은 얼뜻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가. 그래서 A는 C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B는 D와 E는 모두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C는 A와 B는 모두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D는 E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도대체 그지? 누가 거짓말쟁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몇 명이서 거짓말을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그럼 만약 그 몇 명이라면 그 몇 명이 누구인가까지 한번 구해볼래요? 누구인가까지. 아마 이것까지 구해야 되는데 한번 조금 시간을 더 줄 테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힌트는 일단 이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D가 E는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D와 E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얘기죠. 논리가 D와 E가 됐을 때 D가 참말이라면 E가 거짓말쟁이다.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치?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D가 맞기 때문에. 근데 D가 거짓이라면 E가 거짓말쟁이다 했던 것이 그지? 거짓말이니까 이것이 E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거짓이 될 수뿐이 없어. 이런 식의 논리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볼 것은 뭐냐면, 결국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B를 보면, D는 모두 거짓말쟁이 아니다. 이 말이 틀렸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아니다. 그래서, 이 B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C를 보면, A, B 모두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것도 틀렸죠. B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해서, 이 C도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근데 A를 보면 C는 거짓말쟁이 아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거짓말쟁이가 몇 사람이 되냐면 이게 A, B, C가 거짓말이고 그리고 D와는 어떻게 되냐? D와는 둘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거짓말인지 여기서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A, B, C는 반드시 거짓말이고 D가 거짓말이거나 E가 거짓말이야. 근데 둘 다 거짓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 D가 맞다면 E가 거짓말, D가 틀리다면 D가 거짓말이라면 E는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장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이것이 4명이 되는 거야. 4명. 누구? A, B, C, D 또는 A, B, C,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거짓말장이가 누구인가 물어보면 알 수 없다. 이것은. 이건 맞지만 D와 E 중에서 누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명은 4명이 맞죠. 그 4명은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3명이고 한 명은 모르지만 4명은 맞다는 거야. 근데 누가 거짓말쟁이냐라는 물으면 그지? D와 E 중에서 누가 한 사람만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좀 묘한 문제 중 하나인데 자, 이런 식의 유형도 있다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그런 거짓 진술을 풀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도 이제 이런 유형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런 얘기죠. 지금 명의, 미영, 영숙, 윤정 4명이 각각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누구 아이가 딸이고 누구의 아이가 아들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2명은 아들을 두고 2명은 딸인 걸 알려졌다. 근데 4명의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대답이 나왔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들을 가진 2명만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들을 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을 얘기한 부모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가 작성되겠죠. 이렇게 명의, 그다음에 미영, 그다음에 영숙, 그다음에 윤정이 되는 겁니다. 윤정. 그래서 지금 이제 2명이 아들, 2명이 딸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명의가 아들이라고 가정하고 아들. 그럼 이것이 참이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순이 생기면 버리고, 그래서 지금 금방 해본 결과, 명의, 그제 애가 아들이면 참이겠죠. 근데 여기서 미영과 영숙이 아이는 아들이야. 그럼 결국 아들이 3명 되잖아. 그럼 모순이 되잖아.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명의 말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 그래서 명의 말이 거짓이니까 명의 이제 이렇게 딸을 두고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 그럼 그 다음에 이건 확정되기 때문에 미영한테 가봐. 미영이 이제 아들이고 이게 참이라고, 이건 거짓이죠. 참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그래서 미영 말은 이제 영숙이 아이는 딸이다. 그럼 영숙이 아이는 딸이죠. 딸이야, 딸. 딸이고 이게 F가 되는 거죠. 그럼 연숙이 말이 뭐죠? 윤정의 아이는 딸이야. 이것이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들이야 돼. 아들이고 이게 T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윤정한테 가봐. 윤정은 아들이고 참여야 됩니다. 명희와 영숙 아이는 딸이야. 윤정이 자 명희와 영숙 아이는 딸이야. 맞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돼. 만약 이게 거짓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안 맞는다면 이제 영숙이 이제 아들인 경우로 해봐야죠. 근데 지금 나왔잖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아들을 가진 것은 미영과 윤정이 되는 답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거짓 진술의 문제를 여러분과 접근하고 있죠. 다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인 것 같지만 또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다양한 풀이 방법을 여러분과 접근하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모두 다 귀류법이라는 게 있었죠. 얘가 맨 처음에 참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거짓이 나오잖아. 귀류법.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귀류법을 계속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또 하나 있었고,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계속 우리가 접근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이것도 아까 귀류법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3명의 사람이 있다. 각각 국회의원, 교수, 신부이다. 국회의원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신부는 항상 늘 진실을 말하고, 교수는 말은 진실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지 이게 이제 상당히 와닿네. 이거 말은 이제 맞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그지 뭐 이렇게 신부는 늘 진실을 말하고 그럴 것도 같죠. 교수는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문제로서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그지 진짜 와닿네. 자, 아무튼 이거 갖고 우리는 아까도 그랬죠. 얘는 항상 거짓이고 항상 진실이야. 그럴 때 이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물어봤다. 다음같이 보기에 같이 대답했다. 3사람의 직업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우리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봤다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제 10번째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얼뜻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자신감이 여러분 이제 소록소록 생길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귀류법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문제 같지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리고 특히나 누가 뭐 국회의원, 누가 신부, 누가 교수인지를 지금 가려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우리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다시피 왼쪽,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까 그랬죠. 이게 신부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 신부부터 해보고 싶어. 신부가 왼쪽일 때, 다음에 신부가 그지 가운데일 때, 신부가 오른쪽일 때, 이런 차이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기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갖고 또는 교수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교수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갖고 해도 되죠. 거짓이니까. 하지만 거짓보다 우리는 진실에, 참인 것에 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왼쪽 사람이라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모순이 생기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뀌어야죠. 신부가 아니라면, 이제 신부가 왼쪽이 아니라면 가운데 아니면 오른쪽이겠죠.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 그대로 보세요. 자, 일단 이제 왼쪽 사람은 신부를 본다면 가운데 사람은 교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교수가 되니까 마지막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고, 마지막 오른쪽 사람을 보세요. 오른쪽 사람은 뭡니까? 나는 교수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교수가 아니라니까 국회의원이 교수가 아니니까 맞잖아요.
근데 아까 국회의원은 거짓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이제 이것은 모순이 생겨서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지금 참말 얘기하고 있어. 교수 아니란 말을 참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국회의원은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의 모순. 그래서 이것이 틀려 있어요. 가운데 사람은 이제 이걸 신부로 본다면 오른쪽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아까 얘가 국회의원이면 나는 교수다가 거짓이 참인데, 국회의원이 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인데 국회의원은 거짓을 얘기할 테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찬성 뭐죠? 이제 나머지 하나 이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돼야 돼. 이것은 오른쪽 사람은 이것이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돼. 이거. 신부가 되는데 그럼 신부로 확정됐죠. 난 교수가 아니다. 맞잖아. 맞습니다. 근데 신부가 되는 방법 중에서 이것은 교수,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 교수가 되는 겁니다. 교수. 그리고 신부가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걸 볼래요? 이 가운데 국회의원 보세요. 오른쪽 사람 국회의원이다. 그치? 얘 거짓을 얘기했죠. 국회의원이 거짓을 얘기한 건 맞잖아. 맞아. 얘를 볼까요? 얘는 그지? 얘가 국회의원일 때 가운데 사람 교수다. 맞죠? 근데 이것이 국회의원은 거짓을 얘기해야 될 테니까 이건 참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은 이제 교수, 국회의원, 신부. 이게 마지막에 신부인 사람이 이것뿐이 없네요. 아무튼 마지막에 신부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해봤어야 됐을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좀 특이한 문제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못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진술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도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11번 문제입니다. 보면 이래요. 세 개의 동굴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져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처음 보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바로 이제 하나의 동굴엔 보물이 있고 또 다른 동굴에는 괴물이, 또 다른 동굴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랑 아주 비슷해요. 그지? 국회의원, 신부, 교수 문제랑. 그리고 괴물이 들어있는 동굴의 글귀는 거짓이고 괴물은 하나가 거짓이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다. 세 개의 글귀 중 하나만 참이다. 그러니까 괴물은 항상 거짓이고 그리고 하나는 참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얘는 항상 거짓인데 나머지 중에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 B, C 동굴에서 이렇게 이제 이 보물, 괴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야. 자, 여러분이 해볼래요? 아까처럼 우리가 귀루법을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말이 없는 귀루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힌트가 뭐냐면, 자, 아까처럼 이제 어떤 신부가 참말 얘기한다고 했지. 이건 누가 참말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어디서 뭐가 들어있는 동굴에서 참말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만 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A 동굴이 참이고 이게 거짓일 적에 이렇게 이게 거짓, 참, 거짓일 적에 이렇게 거짓, 참일 적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채워내야 돼. 처음에 문장이 참이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 나. 그때 이 중에서 보물이 들어있는 동굴은 뭐냐 물어봤죠. 근데 만약 이것이 괴물이 들어있는 동굴은 뭐냐? 그 전에 제가 문제를 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한 사람에 한해서 괴물이 들어있는 동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볼래요? 자, 이렇게 이게 참일 때 이게 세 가지로 들어간다는 것의 힌트야. 아까처럼 뭐가 보물이다. 보물이 들으면 보물이 들어있는 동굴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 물론 괴물은 거짓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해서 여러분이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참이라면, 그지? 이게 A 동굴이 참이라면 B 동굴에 괴물이 들어있다. 이게 맞잖아. 이게 괴물이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동굴엔 보물이 들어있다. 이게 거짓이야죠. 이 보물이 있다가 거짓이라면 보물은 여기 들어있는 방법이 없어, 그지? 이것은 비어있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 참일 때는 보다시피 이것은 그지? 이것은 B 동굴은 괴물이 되어 있다. B 동굴은 괴물이 있다. 그지? 이게 맞고. 그럼 이게 거짓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 동굴은 보물이 있다가 거짓이 되려면 괴물은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법이 없어. 비어있는 방법이 없고 보물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보물이.
그래서 이제 보물이 이거냐? 이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계속 해봐야 돼, 계속.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세 가지.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A, B, C가 있죠, A, B, C. A, B, C가 있을 때 지금 뭐냐면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일 때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운데, 이게 이제 참이라면 이 동굴은 비어있죠. 비어있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거짓이잖아. 이 동굴이 보물이 있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동굴은 괴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보물이 있는 거죠, 보물.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또 하나까지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까지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우리가 답을 맞힐 수 있어도 정확한 답을 할 때는 지금 이제 하나만 참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지금 우리가 이게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여기 참이 하나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의 참이 있다. 여기가 참일 때. 그럼 뭐가 되죠? 이 동굴은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얘가 보물이 있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거야, 보물. 자, 보물이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 동굴은 비어 있다. 이게 거짓이죠. 이 동굴이 비어 있다 거짓이면 이것이 괴물이 있어야 돼, 괴물. 근데 여기 A 동굴은 여기 이제 비어 있어야죠,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짓이니까 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그럼 A 동굴은 뭐죠? B 동굴은 괴물이 있다. 이게 맞잖아. 이게 거짓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고 이걸 먼저 풀더라도 여기 보세요. A 동굴엔 괴물이 있다. 이게 거짓이죠. 그러니까 괴물은 여기 있어야죠. 여기.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야죠. 근데 B 동굴, 이 동굴 비어 있다. 그럼 맞잖아. 이게 참여야 될 텐데 맞단 말이야.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안 돼. 만약 이 경우까지 된다면 보물이기 때문에 답은 알 수 없다 답인데 일단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만 보물은 둘 다 A 동굴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이것이 A 동굴이 답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A 동굴에서 나왔다고 괴물은 B 동굴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괴물은 보다시피 B 동굴일 수도 있고 C 동굴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에 이 문제의 어떤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문제에서 보물이 있는 동물은 둘 다 이제 경우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기 때문에 A 동물이지만 괴물이 있는 동물은 알 수 없다 되는 거고 그때 괴물은 그때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이 있는 동물이 나왔을 때 이제 답이 달라진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귀류법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이죠. 이제 굉장히 뭐 한 여러 문제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지? 뭐 계속 이번 시간은 1시간 내내 바로 귀류법만 보고 있는 거니까. 자, 다음 볼까요? 다음도 귀류법 어떤 거 2시간째네요, 그지? 2시간째인데. 다음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자, 4개 부처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 회의에 한 일간지에서 기자가 파견되어 취재를 하는데 이 기자는 누가 어느 부처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지만 이 4개 부처는 평소 일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행정안전부 과장만이 진실 얘기했다. 나머지 모두 거짓 얘기를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겠는가? 한 사람만 그제 바로 이제 참을 얘기했다는 거죠. 아까 봤던 이제 표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자, 해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이제 검은색, 갈색, 파란색 줄무늬 이렇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 좋은데, 칸이. 먼저 이제 이게 검은색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 가정하자는 겁니다. 가정하자. 이렇게. 여기에 한 사람만 진실이하고 나머지 거짓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하나만 해볼까요? 그럼 검은색 양보, 난 행정부에서 나왔어. 이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지? 이게 여기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검은색, 여기 갈색, 여기 파란색 줄무늬.
그럼 이 검은색 양복이 이제 나왔다면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이 난 행정부에서 나왔어. 참이죠. 참. 그럼 난 행정부에서 나왔어. 그지? 그럼 이건 거짓이 되는 거지. 거짓. 그 다음에 파란색. 나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사람은 갈색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검은색 양복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갈색 양복이 있지 않아서 참이 되는 거야. 이게 한 사람만 참이라 했으니까 이제 두 사람만 참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벌써 검은색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자, 마지막에 볼까? 이제 갈색 양복 입었으면 어떨까요?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 갈색 양복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 보는 겁니다. 예. 나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어. 거짓. 그지? 거짓. 갈색. 난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어. 참. 파란색.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사람은 갈색 양복을 입지 않았어. 그지? 거짓이죠. 갈색 양복 입었다고 가정했잖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사람은 파란색 양복이 있어서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만 참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갈색 양복 입은 사람이 그지? 이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진실, 모두 거짓. 거짓이 3명이 될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안 되겠죠. 해보나마는 안 될 겁니다. 뭐 하나만 한번 연습해 볼까?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파란색이 바로 이제 행정안전부라 했을 때 검은색, 난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어. 거짓. 파란색이기 때문에. 갈색, 내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어. 그지? 이것도 거짓. 파란색,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사람은 갈색 양복을 입지 않았어. 맞죠? 참입니다. 파란색을 입었으니까. 질문이 파란색 양복 입었어. 맞죠? 이때는 참이 2개면 안 되잖아. 한 사람만 참여해야 될 테니까 두 사람이 참이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문이도 안 나오겠죠. 여기가 12번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좀 어렵게 보이는데 13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2번 오늘 강의랑 이제 요 추리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면 또 이래요. 여기 자, A국과 B국 있다. 어느 나라,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사이가 좋아, 교류가 작고 서로의 나라에 여행이 자유롭다. 근데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참말을 얘기하는데 한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에 발을 딜 때는 거짓말을 얘기한다. 공항에 나와서 그지 대화를 오갈 때 질문을 받은 사람의 나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또한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리고 질문이 이루어진 나라는 어딜까? 이게 그지 읽다 보면 이제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걸 펴보면 질문을 받은 나라가 세관이 질문이 이루어진 세관의 나라가 이것이 다름은 거짓을 말하고 같으면 참을 얘기한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중간에 이제 아내의 나라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내의 나라는 추정해 보는 겁니다. 아내의 나라는 나중에 추정하는 거고 결국 이 나라가 이제 A, B, A, B, A, B, B 이거 갖고 아내의 나라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추정해 보면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아내의 나라는 나중에 보더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의 나라, 질문이 이루어진 세관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여기 AA 이렇게 AB 여기가 BA BB가 나오잖아요. BB.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맞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아내의 나라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만약 여기 A 나라 사람이 A 세관 우리가 통과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다 합시다. 당신 A 나라 사람입니까? B 나라 사람입니까? 그럼 얘는 이게 같기 때문에 참을 얘기하죠. 그래서 A 나라 사람입니다. 잘 대답했어. 여기까지는 참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분은 내 아내와 나는 둘 다 B 나라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제 거짓을 얘기했잖아. A 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 없다는 거야.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모순. 그럼 이때 A 나라 사람이 바로 B 나라 세관에 당신이 A 나라 사람입니까? B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B 나라 세관에 대답하니까 거짓을 대답해야죠. A 나라 사람입니까? 참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음에 B 나라 사람이 A 나라 세관에 당신이 A 나라 사람입니까? B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B 나라 사람이 A 나라 세관이니까 거짓을 얘기하죠. 난 A 나라 사람입니다. 그지?
거짓 얘기한 게 맞아. B나라 사람인데 A나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거짓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죠? 계속 거짓을 얘기해야 돼. 그러면 당신이 보면 내와 나는 둘 다 B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가 둘 다 B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거짓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B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바로 A나라 사람이 맞는 거야.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 볼까? 한번 이거. 지금 여기서 둘 다 B일 때 당신이 A나라 사람입니까? B나라 사람입니까? 그럼 B가 B일 때는 참을 얘기하죠. A나라 사람이다. 그치? 틀렸죠. 이것도 안 돼. 결국 이것은 질문을 이것은 BA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BAA.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쉬운데 이게 따져볼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뭐 이렇게 거짓 진술 문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3문제를 봤는데 대부분 이런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비슷한 문제도 많이 봤잖아요. 아주 여기서 월등히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제는 별로 없을 테고 이게 우리가 한 2시간 동안만 해보면 모두 우리가 정리가 되는 그런 거짓 진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